야, 나랑 모텔 갈래? 라고 깊은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남자는 당연히 여러분을 쉽게 보는 거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자를 쉽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알고 지내다 보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네? 라고 생각해서 쉽게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쉬운 여자로 만든 건 여러분 자신인 셈이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게요? 제가 맞춰볼까요? 그 남자가 명백히 잘못을 한 상황에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 남자가 떠날까봐 두렵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여러분이 떠날까봐 두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안 떠날 걸 알거든요. 내가 개판으로 행동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든 건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별, 썸붕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재회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 책이 이론을 도입해서 상대방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저격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상대방에게 쉬운 여자 취급을 받는 고객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경험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나는 호구 취급을 받는 것이 편하다. 호구 취급을 받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분명 이런 변태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화를 자주 내는 남자.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화를 자주 낸다면 그 남자 성격이 원래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면 남성 호르몬은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전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보다 서열이 낮아 보이는 대상에게만 그렇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서열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그럼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개떡같이 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서열이 낮아 보여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 남자도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설설 기고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서열이 높다는 인식을 주면 돼요. 이걸 하는 좋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랫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겠죠. 그런 느낌을 풍겨서 착시 효과를 주라고요. 상대가 개떡같은 행동을 할 때 나는 이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마치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를 다루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도 필수적입니다. 한 번은 강하게 나가고 다음번엔 또 봐주는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 여전히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때는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남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나중에 카톡으로 오빠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지 말라고요. 잘못된 행동이 발생한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피드백의 효과가 떨어져요. 왜? 남자는 본인이 한 행동을 이미 까먹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순간에 바로 지적하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서열이 높은 사람은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행동인지를 가르치면 서열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여러분의 기준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서열을 인식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관된 반응은 그 서열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라고 연애 고자다운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러분의 지적에 반발하거나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남자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 불만이 없으면 그냥 참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고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것에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갑질을 당하고 남자를 떠받드는 게 좋대요. 서방님이 최고예요. 이러고 살고 싶대요. 그런 취향일 수 있잖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남자가 개떡같이 굴 때 반드시 단호하게 지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구는 것이 내 성격과 맞지 않아요. 라고 비둘기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면의 평화는 중요하지 않나요? 남자가 이상한 걸로 화를 내고 갑질을 해도 참고 있으면 관계는 평화가 유지되겠죠. 근데 내면의 평화가 훼손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 좋으려고 연애하는 거 아닌가요?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관계의 평화를 희생해야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세요. 그 남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답이 됐겠죠. 이제부터는 남자가 이상한 걸로 화를 내는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시고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해보세요. 남자가 여러분을 서열상 위로 인식하게 되면 남자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자주 변경하는 남자. 제가 재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꽤 자주 보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 남자가 약속을 자꾸 파토내거나 약속 시간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회비용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있어요. 기회비용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못 먹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못 먹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둘 다 퍼먹겠지만 그건 특이 케이스. 이런 식으로 A를 하면 B를 못하는 상황을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기회비용이 발생하면 포기를 해도 손실로 덜 느껴지는 걸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여러분과의 약속과 다른 스케줄을 저울질하고 있었겠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고요. 만약 여러분과의 약속을 남자가 자주 변경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의 약속은 언제든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시간 조정에 실패해서 약속이 어그러져도 큰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쉽게 제끼는 건 여러분과의 약속이 없어지더라도 큰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아, 그 남자가 바쁘대요? 아프대요? 무슨 일이 생겼대요? 오케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듣고 보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다들 대응을 당연하게 안 한다니까요. 왜? 상대방을 좋아하니까요. 어떻게든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죠. 아, 진짜 아파서 파토 냈겠지. 아, 진짜 바빠서 시간을 바꾼 거겠지. 그래도 나한테 호감 표현도 해주는 걸 보면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닌가? 여기 똑바로 앉아보세요. 딱밤 한 대 맞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난 네가 바쁜 것도 이해하지만 이딴 식으로 내 시간과 감정을 무시하는 건 좀 유감이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회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항상 시간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상대방이 약속을 맨날 지 맘대로 바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상대방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여기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도 다른 소중한 스케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스케줄과 남자를 저울질하세요. 남자에게 스케줄로 밀당을 하다가 남자가 떠나면 어떡해요? 자, 잘 보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자꾸 약속을 변경하거나 갑질을 하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상황에 불만이 있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죠. 남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이면 남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비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태도를 통해 남자에게 여러분의 가치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어차피 만만하게 보이는 게 싫으시면 이 과정은 언젠가는 겪으셔야 돼요. 이로 인해 관계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자가 약속을 마음대로 계속 변경하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약속으로 살짝 밀당을 하세요. 좀 바쁜 척을 하시라고요. 난 네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만만하게 볼 때 하는 행동. 첫 번째, 자주 화를 낸다. 특히 쓸데없고 어이없는 걸로 자주 화를 낸다면 남자가 여자의 서열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열이 높아 보이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자주 변경하는 남자. 약속을 자주 변경한다는 건 여자와의 약속이 없어져도 큰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했죠. 왜? 언제든 약속이 조정 가능하고 여자가 자신에게 스케줄을 맞춰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심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제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주 보이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